월 평균 12회 자주 나타나는 통증인데요. 정답은 손가락 통증, 손목 통증입니다. 와, 이게 이렇게 흔해? 이렇게나 자주 통증이 나타나나요, 문 교수님? 아,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릎 통증 앞서 그 설문조사에서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네. 통증이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손하고 손목, 손가락 요런 데도요, 통증이 50% 이상에서 전체 인구의 50% 이상에서 해당 부위의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 무릎 같은 경우는 퇴행성 질환이 많이 연관되다 보니 60대 이상에서 많이 통증을 호소하시지만요, 40대 50대 이렇게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손가락과 손목 부분에 통증을 많이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요즘에 뭐 스마트폰 쓰시고요, 컴퓨터 일 많이 맞아요. 하시고 이러시면서 아무래도 발병률이 더 올라가는 것 같고요. 한 달에 평균 12번이나 통증을 느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월에 12회면은 뭐 이틀이 멀다 하고 아플 정도로 많은 분들 고생하고 계신데 실제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퇴행성 관절염이 손가락에 와가지고 매일 그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손가락에 그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찌릿하고 아려서 밤에 잠자기가 너무 힘들어요. 잠잘 때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파스를 붙이고 잘라서 붙이고 그다음에 장갑을 끼고 그리고 일을 하거든요. 그래도 통증을 줄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관절염 진단을 받은 게 약 5년 전에 받은 것 같고요. 한 7년 된 것 같아요. 농사를 짓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도 원인이 아닌가. 그리고 또 저희 집이 그 할아버지, 고모, 또 저까지 그 손가락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증상이 계속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유전적인 게 있지 않을까. 그 병원에서는 뭐 일을 줄이라 그러고 과격한 운동 하지 말라 그러고 피하고 음식을 또 잘 챙겨 먹어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농사일은 그만둘 수는 없고 일상에서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이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사례자분처럼 사실 일 많이 하신 분들의 손을 보면 막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관련이 진짜 있는 건지 또 유전적인 결과로도 볼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네, 저도 요즘 손가락 마디가 아프기 시작해서 아, 그래요? 저도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 사례자 같은 경우는 관절염만 있으신 게 아니라 이게 아마 좀 신경이 어디가 눌리지 않으신지도 좀 걱정이 되고요. 혹시 또 혈액순환의 문제 같이 있지 않은지도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같이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도 있겠는데 어쨌든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면서 생기는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진에서 본 것처럼 저렇게 마디가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앞쪽 손가락 제일 끝에 있는 마디들이 되게 저렇게 울퉁불퉁해지면서 약간 구부러지는 저런 현상을 보이는 게 가장 손가락에서 많이 보이는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일단은 뭐 유전적인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이 관절염이었으니까 나도 관절염이 올까 이게 아니고요. 어쨌든 많이 사용해서 많이 썼기 때문에 오는 게 가장 훨씬 더 큰 요인이 되겠고 옛날 어르신들 다 농사짓도 하시다 보면 다 똑같은 질환들이 같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덜 쓰시는 문제가 일단 1번인데 주부께서 안 쓴다 할 수는 없겠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물리치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집안에서도 같이 병행, 그러니까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물리치료 같이 병행하시는 게 치료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릎뿐만 아니라 이 손가락에도 관절염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처음 알았는데 이게 관절염이 퇴행성도 있지만 류마티스도 있잖아요, 교수님. 네. 그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은 같이 손가락이 아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류마티스 퇴행성 관절염은 앞에 환자분들처럼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끝마디에 통증이 저렇게 왼쪽 사진처럼 오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근이지 관절이라고 해서 끝에서 두 번째 마디에 주로 관절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네요. 퇴행성 관절염은 이게 손가락을 많이 써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더 통증이 있게 되고 이 사례자분처럼 그 손가락 끝이 튀어나오는 우리가 이제 골극이라고 해서 관절을 많이 쓰면서 그게 닳아지면서 주변에 이제 뼈가 튀어나오는 증상이 생기게 되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병의 원인이 관절을 싸고 있는 활액막 자체에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활액막에서 그 염증 매개 물질을 내면서 관절이 되게 부어서 빵빵해지고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굉장히 뻣뻣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좀 뻣뻣하다가 쓰면서 점점 부드러워지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는 분들이 주로 류마티스 관절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실 사례자분 보니까요. 농사일을 뭐 그만두실 수도 없고 손가락은 계속 아프시고 너무 안타까운데 어떻게 좀 통증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 없을까요? 우선은 손을 아껴서 쓰는 거, 네, 본인의 손을 아끼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근데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또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손가락 스트레칭 운동들을 좀 생각해 보면요. 가장 쉬운 게 잼잼 운동 있어요. 아이들, 꼬마 아이들, 아기들 우리가 많이 잼잼이라고 하잖아요. 요걸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손가락을 뭐 쫙 편 상태로 스트레칭을 쭉 하시면서 최소 5초를 세시는 겁니다. 5초 세시고요. 예, 그리고 또 주먹을 쥐시고 또 5초를 쉬시고 요런 거를 한 세트로 해서 최소 10번에서 20번 정도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루에 좀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해주시면은 손가락 그 관절 보호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 한번 해볼게요. 교수님 잘하고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가 네. 이렇게 쭉 펴서 예, 5초. 5초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힘 그리고 빼고, 또 힘 빼고 다시 한번 네. 하나, 다섯, 둘, 셋, 셋, 넷, 다섯. 요렇게. 요거 수시로 좀 해봐야겠어요. 그렇죠? 네,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손목이 또 아프신 분들도 있잖아요. 손목 터널 증후군인지 아닌지 이거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좀 확인이 가능할까요, 교수님? 네. 앞에 사례자분이 아마 이거 같이 있는 그런 사례 같은데. 그러실 수 있겠네요. 저리고 시리다고 하시는 게.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이 손등을 이렇게 딱 90도로 꺾어가지고 이렇게 붙여보시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분 동안 쭉 하고 있었더니 그랬더니 엄지 쪽하고 뭐 약지까지 어쨌든 손바닥, 엄지, 손가락 쪽으로 저린 느낌이라든지 감각의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그러시면은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아주 심하신 분들은 뭐 밤에 자다가 뭐 쑤시고 아려서 잠을 못 자겠어요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역시 많이 써서 생기는 우리 뭐 농담 삼아서 뭐 주부 직업병이다라고까지도 얘기하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는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내가 손을 많이 쓰지도 않는데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당뇨병이라든지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류마티스 질환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쓰지 않는데도 그렇다고 그러시면은 그런 필요한 검사들도 꼭 받아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거를 이제 집에서 해보시고 네네. 이제 전체적으로 아픈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손가락만 좀 더 아프다. 네, 그렇죠, 이거면 그렇죠. 좀 특별한 질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정중신경, 우리가 한가운데 지나가는 정중신경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주로 엄지 쪽부터 해서 검지, 중지, 약지 절반 정도까지가 대개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쪽은 별로 안 아픈 거죠. 근데 결국은 신경이 지배하는 그런 영역에 관련된 거고요. 손목과 같이 만약에 새끼손가락이 아프다 그러면 우리가 삼각선 연골 파열.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넘어져서 땅바닥을 짚었을 때 그때 이제 손목 부위가 아프고 이렇게 아프다 그러시면은 이 부위에 있는 그 연골 파열을 갖다 생각을 해보셔야 되니까 1, 2주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통증이 아프다 그러시면 꼭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엄지 쪽으로 같이 오는 건초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건초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악수를 이렇게만 꺾어도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요즘은 이제 골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립 잡으면서 하시는 그런 경우도 많고 우리 젊은 친구들 이거 스마트폰인데 엄지 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쓰다 보니까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진찰 받으시고 조기에 치료를 받으시고 관리를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만성적인 대신 상당히 고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친 김에 이 손가락과 손목 통증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도 몇 가지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두 분 나가서 한번 배워보시죠. 네. 사실 저도 출산을 하고 손목이 더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많이 배워보고 싶어요. 이번에 일단 한번 여기 네. 편하게 약간 무릎 대고 앉아요? 네네. 네, 여기다가 매트에서 한번 해볼 텐데 제가 일단 손가락이랑 손목 같은 경우에 아까 네. 이제 쉬운 동작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체중을 실어서 할 수 있는 동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 손목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바닥에 편하게 그냥 놔보실게요. 네, 이거 자체가 이제 불편하신가요? 네, 지금? 저는 벌써 통증이 약간은 있어요. 그러시면은 조금 더 뒤쪽에서 체중을 뒤로 보내주고 네. 손을 조금 앞에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네. 좀 체중이 덜어지죠. 좀 낫네요. 그래서 손목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체중을 많이 실지 말고 좀 뒤쪽에서 체중을 덜어놓은 상태에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손가락은 최대한 펼친 상태에서 바닥에 놔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손가락으로 지면을 밀어낸다고 생각을 해서 손바닥이 들리게끔 다시 내려갔다가 이게 쉬워 보이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저는. 아, 이 무릎은 가만히 있고. 네, 하체는 가만히 고정시켜 놓고 다시 셋 내려갔다가 와. 그래서 저희 까치발 이런 운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까치손이네. 네, 까치. 그렇게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까치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까치손. 네. 까치손 운동이야. 까치손.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실 때 한 30번 정도씩 반복을 해주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그냥 됩니다. 스트레칭 하는 정도 수준인데 이것도 아프면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너무 쉽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체중을 실어서 네. 이런 식으로 체중을 많이 실어놓고도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안 되시죠. 네네. 그래서 저는 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 쫙 당기면서 운동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체중이 실었을 때 오히려 더 큰 손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체중을 많이 덜어놓고 가벼운 상태로 먼저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자, 이번에 이제 손가락 강화 운동을 좀 배워볼 텐데 네. 손가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쥐는 걸 많이 하지 피거나 버티는 동작은 거의 쓰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버틴 상태로 동작을 해볼 텐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쭉 버텨보실게요. 네, 이게 쉽다? 그러면은 조금 더 체중을 실어보고 이렇게 체중을 실었을 때 손목이 별로 안 아프고 괜찮다, 할만하다 하시면은 체중을 조금씩 왼쪽으로 옮기면서 한 손을 들어서 쳐주시고 어깨를 아, 네. 아, 요렇게요. 네, 그리고 바꿔서 해주시고 그래서 좌우로 어깨를 치면서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고 난 이게 너무 쉬운 것 같아 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앞으로 간 상태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좀 어려우신 분들은 시큰시큰하거든요. 근데 자극이 되면서 운동이 엄청 많이 되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세게 하시는 게 좋은 운동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예. 가깝게 체중을 덜어서 하면서 점차 강화시켜 나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잘 네, 배워봤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